자, 그래서 미스터 킴과의 레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고른 표현은 Do you need a ride? 였습니다. 자, Hello, I'm fine, thank you. 이게 아니고 Do you need a ride를 첫 번째 표현으로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First of all, he meets native speakers on daily basis. 그분은 거의 매일 네이티브 스피커를 만나는 직종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운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서비스를 해주는 일이죠. He's in the service industry. 그다음에 he learns quickly. He's a quick learner, really. That's so amazing. 이 사람은 굉장히 가만 보니까 빨리 배우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분이었더라고요. 빨리 배우는 분이었고, he's motivated. 배우고 싶다는 이런 그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분이었고, 또 하나는 he doesn't have a choice. 이제 저한테 걸렸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do you need a ride? 태워다 드릴까요? 태워다 드릴까요?를 했습니다. 자, 했더니 제가 이제 같이 보면서 선생 입장에서 말을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Make it easy by customizing the process to his logic and to his needs. 그러니까 이분이 필요하고 이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영어가 될 것 같아 라는 식에 맞춰서 영어 레슨을 만드는 건 첫 번째 사운드의 포인트를 뒀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로 do need ride 이렇게 do you need a ride? do you need a ride? 이거를 D-O-Y-O-U 이게 조동사고 뭐 의문문을 만들어 갖고 뭐 주어 동사가 바뀌고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do you need a ride? 라고 했습니다. 한 다음에 스케줄은 one expression in 2 days. 그러니까 이틀에 하나. 별로 급한 거 아니고요. 또 모처럼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분의 스마트폰에다가 녹음을 해줬습니다. Do you need a ride? Do you need a ride? Do you need a ride? 녹음을 해줬습니다. 자, 듣고 따라하고 자기 목소리 녹음하라고. 그 다음에 펩톡, 이제 용기를 주는 그런 대화는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당신이 이제 영어로 이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할 거라고.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가족들과 내년에 해외여행 갈 거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아빠가 가서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죠. 애는 영어 막 배우고 있는데 아빠는 콜라 주문 담당. 아이는 타올, 어디 가면 뭐 타올 달라 이런 게 할 거 아니에요. 타올 주문 담당. 엄마는 뭐 담당 해가지고 하나씩만 익혀놔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라고. 이게 스타팅 포인트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도 이제 비전을 쓸 수가 있게 되고 할만하고구나 하게 되고 내가 복잡하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게 없고 그냥 do you need a ride만 듣고 따라하고만 하면 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합박을 한 거죠. 테스트합니다. 2시간 후에 제가 테스트합니다. 녹음하십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또 세팅을 했죠. 짜고 치는 거예요. 다 짜고. 그래서 외국인 하나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저분한테 do you need a ride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요. 당연히.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빨리 지금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do you need a ride? 라고 조그맣게 개미 목소리만 들으니까 외국인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excuse me. 그러니까 그러면 더 쫄아들잖아요. 왜? 그래서 더 크게 하라고. 제가 그때 그 사람 이름이 같이 걸어가던 사람이 John이니까 그랬어요. John, Mr. Kim has something to tell you. 그랬더니 John was walking by and I was in the car. 근데 내리고서는 John, okay. 그랬더니 이제 그 Mr. Kim한테 해보라고. 근데 Do you need a ride?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Mr. Kim이 그 John이 알아듣고 I'm good, thank you. 라고 했어요. I'm good, thank you. No, I'm good. 이라고 했던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까지 아직 안 배웠고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길래 제가 괜찮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근데 그 다음에 변화가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미스터 킴이 질문을 해요. 저 사람이 지금 I'm good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좋아요 태워주세요 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생각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 전까지. 보통 I'm fine, I'm good 하면은 fine, good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태워드릴까요? 라고 할 적에 좋아요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I'm good 이란 말은 나는 걸어가고 있는 이 상태로서 난 good 하니까 It's okay 라는 말이 되잖아요. But thanks for the offer.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군요. 라고 이분이 재미가 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I'm good 하고 이런 뜻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스태핑 스톤. 다음 단계로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분이 쓸 수 있는 말로.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같이 나가고 있어요. 식당에도 가서 막 일부러 주문하고 이태원에 가면은요. 아시겠지만 여기 미군 부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식당에 분들이 외국 분도 많고 영어로 주문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이름이 뭐냐?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라고 있어요. 이태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녹사평역 근처에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정말 다 영어로만 주문을 받아요. 저 그렇게 외국인 많은 사람이 처음 봤어요 정말. 자, 같이 가가지고 하라고 할 수 있죠. 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with young learners. 이번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키라는 10살짜리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자키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10살이었을 때 이제 제가 만났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께서 바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이 계속 예전 옷을 입고 있는 경우를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에 맞춰서 옷 꺼내고 집어넣고 하는 게 굉장히 일인데 엄마 아빠가 다 바쁘다 보면 그걸 그때그때 못 챙긴 경우가 많아서 봄날이었는데 이 제키라는 친구가 두꺼운 잠바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계속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제키야 너 괜찮니? 안 더워? 그랬더니 고개만 들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여기 너무 있기 싫은 거예요. 엄마가 오라고 해서 떨어져 놓고 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있잖아. 근데 책을 읽을 좋아해. 책을. 얘가 근데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쉬운 책을 일부러 주고 이 책에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두 문장만 선생님한테 이 카세트 테이프를 주고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선생님이 달라고. 선생님만 들을게. 그래갖고 얘가 녹음을 해서 그때 한참 걸렸어요. 한 2주 걸렸어요. 받는데 받아갖고 제가 그걸 듣고 와 제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여기서 요거는 딱 한 개만 짚은 거예요. 뭐 need 그러면 need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가서 들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내 거를 딴 애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만 들었구나. 내 얘기만 들어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녹음해 오면은 제가 또 피드백 줘서 돌려주고 또 그 뒤에 녹음하고 이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보니까 이 아이가 스피치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선거운동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나중에 그 어머니도 오시고 다들 학생들 오고 어머니도 온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제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뒤에 특별히 월찬에서 나오셨어요. 어렵게. 어머니 박수, 아이도 박수, 선생님도 박수. 너무너무 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얘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깨닫고 이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한 걸 굉장히 깊이 깨닫고 선생님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아이는 아이들 어른이들 학습자는 선생님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얘는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사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there's always be a way. 항상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And let me present one more person. 다이앤이라고 하는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수줍고 남 앞에서 말을 잘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친구도 많지 않으며 그리고 부모님도 많이 바쁘셨던 상황은 똑같은 건데 이 학생은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한 게 뭐냐면 맨날 TV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AFKN이라는 TV 보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놀질 않아요. 근데 체구도 굉장히 좀 컸었고 그래가지고 또 누구한테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말 잘 못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이해 잘 못하고 이해력도 좀 떨어지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한 것이 어머니가 어느 날 얘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미국의 어떤 유명한 가수를 얘가 좋아하는 걸 보고 너 가수가 마음에 들면 그 가수한테 팬 레터를 보내보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다이앤이라는 아이가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사전을 주시면서 영한사전과 한영사전 네가 알고 싶은 모든 거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그 팬 레터를 쓰는 걸 어머니가 도와줬는데 어머니도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I am, I like 이게 두 개로만 쓰라고 편지를 I am Korean, I am a girl, I am 10, I am your fan 그다음에 I like you, I like your song, I like your country, I like your brother, I like your sister 해가지고 그래서 그 편지를 한 장을 겨우 채워가지고 보냈더니 3개월 후에 답장을 받았던 거죠. 팬클럽에서 네가 우리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저스틴 비버라면 저스틴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저스틴 비버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사지 않으련? 그래가지고 저스틴 비버한테 온 게 아니라 저스틴 비버 팬클럽 회장이 보내가지고 저스틴 비버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사지 않으련? 해가지고 그 티셔츠를 기꺼이 사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접니다. 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앤 버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어 교육
학자죠. 지금 이제 액션 리서치 하는 분, 이분이 쓰신 책도 아마 많이 공부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교 갔다가 찍었습니다. 저분은 저한테 거의 마이클 잭슨이나 다름이 없는, 비욘세나 다름이 없는 그런 분이어가지고, 자기 사진 좀 막 찍자고 그래갖고 막 인증 사진 막 찍고 막 얼마나 떨렸는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는 영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안 가는 소문이 제가 이렇게 무슨 선교사 집안에 입양돼가지고 뭐 이런 데 있고,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엄마 혹시 내가 출생의 비밀이 있나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 이랬는데 아니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란 말이야 3인칭 단수 이랬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쉽게 무조건 I like 아니면 I am이야 해가지고 했더니 답이 오는 걸 보고 영어란 할 만한 거구나. 복잡한 필요 없구나 했더니 저는 그래서 그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10살 때부터 꿈을 키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영어 공부는 오로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함이었거든요. 오로지 국제 무대 아무 필요도 없고 오로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그 남자 가수를 지금부터 5년 전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아주 하나도 유명하지 않고 지금은 할아버지 가수가 됐는데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그때까지 이제 쌓아온 제 영어를 딱 2분밖에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 자랐고 내가 당신을 내 책에 많이 썼었고 뭐 저거 크게 그랬는데 이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Thank you. 그래서 내가 벌써 그랬죠. 또 오토매틱ally you're welcome.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딸하고 같이 갔는데 제 딸한테 그랬습니다. 엄마는 모든 영어 공부 인생은 여기서 난 끝이야. 난 더 이상 할 거 없어. 난 내 소원 이뤘어. 막 이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하면 된다는 거를 제가 지금 다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막 소심하고 성격도 막 소극적이고 말 잘 못하고 막 창피해 막 수줍음 많이 탄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이제 흔한 질문 중에 하나, 얘기 중 하나인데 I never let my children attend the same academy for a long time. That will spoil them.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우리 아이를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해도 사실 우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가 9살짜리, 11살짜리가 있는데 절대로 같은 학원에 오래 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눈치가 빤해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될까봐 이제 3개월마다 철새같이 어머 저기 뭐 하나 생겼네 가가지고 또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받아보고 여긴 몇 급이나 될까 궁금하잖아요. 또 저기 뭐 하나 생겼네 또 쫓아가고 또 테스트 받아보고 철새처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와요. 나랬던 대로. 그럼 얘가 이런 얘기 한다고. 선생님 제발 저에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시키지 말아주세요. 전 다닌 데마다 그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겹습니다. 자기소개 시키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 많거든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I just let my kids listen to the English audio for an hour every day. Then they will be speaking English fluently. That's what I believe really firmly.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1시간 영어로 듣기. 무조건 듣기.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연락을 옵니다. 우리 엄마 좀 알려주세요. 밥 먹을 때 무슨 EBS 영어 프로그램 틀어놔. 자려고만 그러면 무슨 머리맡에 뭘 틀어놔. 화장실 가면 쫓아가지고 들으면서 하라고 막 이러고. 난 너무너무 싫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어떤 학원도 그렇고 학교 집에도 그렇고 애가 보든 안 보든 지나가면서 듣겠지 그래갖고 그냥 영어 만화 영화를 막 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막 소음이 돼갖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안 듣더라고요 애들이. 자, notice the gap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attention을 기울이지 않으면 learning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attention을 기울이지 않으면 learning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we only speak English at home for the kids. 우린 집에서 영어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대화가 없는데 니 밥 먹나? 아들 뭐 하나?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마저 영어로 모두 하자고. 부부가 이제 그렇게 물론 부부 중에 한 분은 싫어하죠 대단히 그걸. 근데 이제 하자고 이래야 애한테 영어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가족 간에 불화 일어나고 말 안 하고 막 부부 싸움 일어나고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자, we'll let our kids spend a year in America to learn English. 이런 경우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게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 무조건 1년 정도 외국에서 살고 오게 하겠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그 기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빠는 이제 집을 줄여서 오피스텔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라면을 뜯어먹게 되고 이제 엄마는 이제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엄마는 인근 식당에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원에다가 이름을 걸어놓으면 학원에서 물론 다 불법입니다. 학원에서 이제 학생증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이제 유학 비자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유학생의 신분으로 아이를 그 인근의 초등학교에 무료로 보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교포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똑같이 세금 냈는데 왜 와가지고 공짜로 뭐 이런 경우 있지만서도 하여튼간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1년 동안 9살 때 가가지고 1년 동안 하고 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영어를 그때 뭐 실력이 바탕이 돼서 잘하게 된다는 경우는 정말 열에 하나 볼까 말까 하게 되고 9살 때 가가지고 9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1년 있다 오잖아요. 그러면 딱 9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영어를 하고 옵니다. 보통의 경우는.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읽기도 해야 되고 뭐 쓰기도 해야 되고 뭐 일기도 쓰게 되고 뭐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자꾸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 보내고자 하신다면 얘가 커서 6학년 막 이럴 때 가서 뭐 한 달, 2달 정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그때까지 쭉 공부를 하고 그 대신에 바탕이 있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날개를 달아주는 시기가 그때가 올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날개 때가 뭐 저기 밭 깔고 지금 씨 뿌리는 것밖에 안 했는데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평생 살면서 아이들 모든 영어를 깨우치게 하겠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하게 어려운 거 배우겠다고. 특히 요즘 이제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수학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주셔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사업자분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 영어 시험이 쉬워진다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 시험이 쉬워진다는 게 아니고 그냥 평가 방법만 달라지는 것 뿐인데 근데 그런 발표가 있자마자 다들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 천차만별이냐면은 해석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해석 방법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좀 대학이지만 대학교에서 나름대로 고민은 그 우수한 학생들을 받고자 하는 것은 뭐 모든 학교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논술을 강화하고 면접을 강화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이제 논술 시험이 보니까 지문이 영어였었어요. 결국 영어 시험이더라고요. 지문이. 근데 그리고 면접을 이제 영어로 보게 되는데 교수님들이 다 아시죠. 저 배워갖고 외우는 건지 아닌지 다 알죠. 다 알죠. 그럴 때 좀 될 수 있으면 뭔가 특히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것을 하고 나와야 취업률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너무 슬픈 것 중에 하나 사실은 좀 대학에 와서 이런 말씀드려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서도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가 어느 모 대학에 지금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외모를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취업률과 연결이 그 학과가 특성이 좀 그렇답니다.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퍼요. 자, 뭐 차고라도, 근데 영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는 뭐 나라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정말 이제 글 읽고 해석하고 이것만 잘하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Is this what you say to them? Just keep practicing. 연습하세요. 또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특히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 와서 How can I improve my English? 그러면 you have to keep practicing. Practice, 꼭 3번씩 얘기해요. Practice. 그러면 practice makes perfect.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그거야. 사전에다가 practice. 뭐 연습만이 살 길이다. 요즘 그런 책도 있어요. 뭐라는 책도 있어요. 뭐 연습만이 뭐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래, practice만이 살 길이야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저놈의 practice 얘기 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항상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학습자분들이나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practice를 말하면은 다시 되물으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누구랑 practice해요? 뭐 갖고 practice해요? 하루 얼마큼 해야 돼요? 그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practice 해본 적이 없거든요. practice를 해볼 필요가 없죠. 수능에 practice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말하기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수능에. 그렇지 않아요? 뭐 듣고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단어줄 중에 그 강세의 위치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보통 그런 시험 문제를 풀려면은 다들 한 번쯤 말을 해보면서 뭐 prefer, believe 해가면서 이 다른 거를 고르야 되는데 그런 영어 시험을 보는 현장을 보면은 이 꽁답을 가만히 있어요. 동화전과에 나온 대로 한다니까요. 이렇게 혹은 뭐 this is 그러면 나온 대로 찍어요. 모든 게 눈으로. 요즘 강남에서도 강남의 무슨 그 수능 대비 혹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단어 어떻게 외우는지 들어보셨죠?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우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500개, 주말에 좀 쉬어주신다고 하더라도 500개를 배우게 돼요. 자, 근데 그 애들 또 시험을 보면 또 맞아요, 또. 이게 문제. 좀 틀어주셔야 되는데 또 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다 됐죠? 다 넘어가. 이게 아까 사다리 같이 되는 거예요, 사다리 같이. 근데 그렇다고 걔들이 그걸 알아요? 모르죠. 이해를 이해 못해요. 어떻게 다들 몇 개를 외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naturally가 있으면 naturally를 N-A-T-U-R-A-L-L-Y라고 절대 외우지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naturally 외워요. 자, N-Y. 딱 보고 상형 문자를 익히듯이 카메라를 찍듯이 딱 찍어서 기억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양으로 외우라고. 그렇게 하라고 한대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무슨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죠. 정말 제가 돌려 말해. 근데 사실 또 여러 가지 언어, 어휘 잘 외우기라고 할 적에 mnemonics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read good books. But what are good books? Good books가 what do you mean by good books? 뭐 칼대 콧상 수상장만 good books예요? 뉴베리만 해야 돼요? 뭐 다 배고픈 팜나 애벌레가 배가 고파요. 그리고 가족들이 맨날 공사장 나가요. 다 좋은데 근데 그런 책만이 좋은 책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라고 할 적에 저는 보통 그런 기준을 보는데요. 그 읽기를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읽기를 통해서 물론 정서화면과 어떤 깊은 뭐 마음의 양식 다 좋지만 영어 교육에 관한 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휘력의 신장과 또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게 되고 전체된 어떤 그 뭐 말의 그 뭐 연결하는 뭐 어떤 언폴딩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간단하게 어휘와 문장을 보게 될 때 그때 좀 그 의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텍스트를 보게 될 적에 그게 잘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꾸 그래서 comprehensible input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샤워링 한다고 하니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샤워를 받으면 그 샤워가 머리에 이게 젖나요? 젖는 게 끝이 아니죠. 대부분의 물을 흘러 들어가서 하수구멍으로 나가게 되죠. 그게 drai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책, 두꺼운 책이 꼭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얘 영어 수준보다 많이 쉬운 책들을 즐겁게 여러 번 읽게 되다 보면 그 안에 백설공주가 사과를 한 입 베어먹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막 그림도 있고 보다 보면은 그걸 또 오디오로 같이 듣게 될 적에 she took a bite out of this poisoned apple and she fell onto the ground, fell onto the floor 라고 하게 될 적에 or fainted 하게 되면 faint가 기절했다는 뜻이구나. took a bite out of an apple 이라고 할 적에 한 입 베어물었다는 것이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오디오 그 교재에서 누가 이제 보통 동화 구연도 주잖아요. 그럼 읽어줄 적에 누가 아삭 베어먹는 소리를 음향 효과로 넣었다. That's even better.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적에 이 학생은 bite가 B-I-T-E 베어 물다 한 입 이런 뜻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힌트를 얻어서 베어 물다라는 뜻이구나. 거기 하나 더 해서 선생님이 자 베어 물다 Let's take a bite out of this watermelon. How about this 여러 가지 보면서 해보자라고 할 적에 얘가 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써보게 되고 말해보게 될 적에 백설공주에서 얻은 바이트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다 내 생활에서 라고 하면 비로소 그게 part of my vocabulary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왜?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처음 만나게 된 백설공주 책이 얘한테 어려워야 되겠어요? 쉬워야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Read good books라고 하는 건 좋은 책이라고 하는 얘한테 맞는 책을 말하는 거죠. 그걸 누가 알려준다? 선생님이 알려준다. 엄마 보고 어머니 좋은 책 읽어주세요 어머니. 집에서 많이 들려주세요 어머니. 그럼 엄마가 무슨 수를 알아요? 뭐 좋은 책이 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얘를 데리고 바빠 죽겠는데 도서관 데리고 가거나 교보문고 들어가서 자 읽어봐 이러죠. 그럼 얘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애가 몇 권 집어와요. 그러면 책 다 사줘요. 너 이 책 되게 많이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너 이거 왜 안 읽니? 읽었는데 이 단어 왜 몰라? 봤자 이런 말 하게 됐거든요. 누구도 얘가 이 단어를 익혔는지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책 사주고 엄마는 한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거든요. 왜 그 책을 왜 써줬어요? 왜? 애가 읽지도 않은 거를. 한질 문고 이렇게. 그런 경우 많거든요. 자, 선생님께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이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맞는, 이 아이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주고 선생님, 어머님 얘가 읽어오면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재밌는 인당수에 빠졌다, 심청에 빠졌다. 너는 인당수에 빠진 것까지만 읽어와. 너는 인당수 빠져서 임금님, 왕자님 만난 것까지 해. 너는 뺑다가 얘기 읽어와. 아시잖아요. 다 따로따로 해서 합해서 이야기 만들어 보기, 발표하기, 그림 그려보기. 그 핀란드의 영어 교육 전체적인 교육 얘기 많이 하지만서도 핀란드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를 쓰지 않는다잖아요. 핀란드 언어를 쓴대요. 모국어를 쓴대요. 그래서 모국어를 가지고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그 랩 뮤직을 만든대요. 음악을 만들어서 그걸 영어로 같이 상의를 해서 영어로 가사를 바꿔서 녹음을 시킨대요, 애들한테. 랩을. 그래서 애들이 이게 모국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거 과정을 다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핀란드 영어.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프로그램에 나가갖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그 가장 최신 얘기였어요. 근데 핀란드에서 살다 와서 한국에 산 지 15년 전에 어떤 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저기요, 저 핀란드에서 왔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이 아니라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절대 언론에서 나오는 영어 교육의 어떤 그런 현상이 이렇다, 해결점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요즘 너무너무 좋은 게 많지만서도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우리가 적어도 영어 교육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연 어떤 그 인사이트를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저게 뭘 의미할까? 저게 우리한테 뭘 시사할까? 그걸 들여다보려면 현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parents, please help your kids with English at home. 집에서 도와달라고 못 도와줘요. Just keep listening. 그냥 듣고만 계세요. 입 안 열려요. 듣고만 있다고 해서 언제 입이 뚫릴까?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 듣는다고 인풋이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크래션 박사님께서는 듣는 것만도 충분히 productive skills의 어떤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물론 연관이 밀접하긴 하나 실제 들어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 말처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게끔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듣고 읽는 것이 인풋이 많은 건 당연하지만 그걸 내가 많이 아웃풋을 만들지 않으면 그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저절로 나온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듣고만 있으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시중에 한때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적에 랩실이 굉장히 성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니어 랩이라고. 근데 좀 좋은 겁니다. 듣기를 한다니까 굉장히 좋아요. 왜? 듣기 평가가 있으니까. 좋죠. 근데 거기는 그게 확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자 듣고 문제 풀어. 몇 개 맞았지? 체크했어. 가. 이렇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learning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listening practice밖에 안 되는 거였던 거죠. 물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서도 근데 많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아니 거기 가가지고 3년 동안 랩을 했는데 왜 입이 안 떨어져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입이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 아무도 한 적 없어요. 근데 그 이해를 잘 못해서 영어만 뭐든지 하면 입이 열릴 거다. 절대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대할 수 있고 이만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는 걸 얘기해줘야 불필요한 자본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어 다 책임질게요. 라고 다 받아놓고서는 어머니 집에서 많이 가정에서 해주셔야겠어요. 저희 또래보다 많이 부족해요. 얘가 집에서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라고 하면 엄마가 왜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나는 영어로 돈을 버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공부 안 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그래요.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남의 애 갖고 혹은 남 학생 갖고 장난치고 그리고서 뭐가 어떤 애 저떤 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나는 내 몫을 하고 있는가? 왜? 수많은 학습자들이 우리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이승환 씨가 영어 선생님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지리 선생님이라는 영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학 선생님이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어 선생님이라는 노래 듣습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책임감을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일단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emorizing words won't do any good. Everything has to happen naturally. 자, 단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 조금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Suicide from English stress. 제가 이거 항상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치 못했던 답들이 나왔는데 이제 잠깐 보시면 44세 이분이 오 씨입니다. 오 씨.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코리안 타임스 2015년자 기사를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건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쿠웨이트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쿠웨이트로.
그때부터 이분은 디프레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어를 할 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민을 하던 나머지 회사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료들과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뛰어내려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분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바로 전날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회사에서 만약에 레이오프를 감행하게 되면 I would be the first to go. 난 제일 먼저 잘릴 거야. 나는 영어를 잘 못해서 외국에 갈 수도 없고 가가지고 회사에 주면 어떤 업무 수행 나 못해 라고 부인에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내가 그렇게 되면 내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무슨 꼴이겠어. 난 죽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이 제목을 제가 Where was the teacher? 도대체 선생은 어디 있었던 건가?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소그룹 우리가 이제 디스커션을 했는데 많은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심약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본래 심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 저렇게까지 심각할 필요가 없는데 심약했기 때문에 저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심약하고 싶어서 심약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심약한 사람도 있고요. 남들 앞에 나서서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좋은 팔로워가 될 거야 라고 뒤에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 그분은 영어를 할 자격이 없나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 사건이 이 신문 기사가 쭉 이어지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화제가 된 게 뭐 때문에 화제가 됐냐면요. 과연 이걸 산재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 보험회사들 간의 어떤 갈등, 그거로 해서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달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회사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가? 쿠웨이트에 보낸다고 한다면 일단 회사에서는 영어 선생님 하나쯤은 준비를 시켜줬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었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과연 뭘 했을까요? 아마도 토익 선생님 아니면 오픽 선생님 아니면 아마 일반 회화 선생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하우스 선생님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당장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잉글리시 회화까지 맡아는 선생님들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 선생님, 그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 회사는 또 다른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강사를 파견받아서 공부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강사 선생님들은 맨날 다른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현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쌤 하나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사실 쿠웨이트에 발령을 받게 됐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한테 안 물어봤던데요? 라고 하지 말고 가서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죠. 가서. 자, 그럼 쿠웨이트에 사는 그럼 쿠웨이트에 가서 영어를 쓸 적에 무지하게 어려운 영어를 쓸 건가?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쿠웨이트 사람들이 쓴 영어를 한번 유튜브로 찾아서 보여주고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게 비전 아니에요. 비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네이티브 스피커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요 정도 하기 위해서 요 정도 영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저와 함께 요만큼만 하실 겁니다. 라고 했다면 이분은 훨씬 마음을 놓고 선생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그냥 끙끙끙 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슬픈 결과를 맞게 됐다는 거죠. 다른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청송, 진해, 진주, 안양 이곳의 공통점은 교도소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저곳에서 많은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계신 분들이 뭔가 집중할 게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출소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영어책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한 권 꼭 보내드립니다. 그럼 받으신 분이 저 1권 다 끝났는데 2권은 어떻게?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있고. 자, 레이디스는 이태원, 동두천, 평택. 한 10분 내로 끝내도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또 순서 있으시죠? 이태원, 동두천, 평택. 미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근처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연락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책을 공부를 해서 제가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받을 돈을 받았어요. 내가 사업에 됐어요. 이런 분들. 자, boys with autism, 아까 말씀드린 자폐를 앓고 있는 친구도 많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화여대 저는 영어교육과에서 학부를 마쳤는데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을 당시에 바로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전체 졸업한 학생 중에서 최고령자가 43살 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분께서 그 과의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제 수업 내에서도 1등을 했었고요. 근데 그분이
42살 때 학교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편입을 하셔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시력을 갑자기 잃게 되고 방황을 하시다가 라디오만 계속 듣고 영어를 좋아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로 들어와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럴 적에 이렇게 개가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 안 못 보시는 분들을 도움을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도움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수업을 해서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영어 보면서 찾아서 이런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수업을 잘하셔가지고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중학교 선생님으로 임용되셔서 하셨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실제 중학교에 앞을 못 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분들은 앞을 못 보는 대신에 듣고 말하는 거에 완전히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Mother in 용산식당,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Girl in Mother도 마찬가지고 그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아이 영어 교육에는 정말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완도 이 학생은 여고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어느 날 효녀 심청상을 받았다고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 보니까 이 학생이 꿈이 영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이렇게 신문사로 연결을 해가지고 통해서 연락을 해서 이제 책을 좀 보내주고 했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이 학생이 영어 선생님이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은 여고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무트로 제가를 하셨어요. 무트로.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서 엄마를 만나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는 것이 이 학생의 유일한 낙이에요. 동생들을 데리고. 엄마는 이미 재가를 해서 아이를 또 거기서 이제 낳으셨죠. 그래서 한국에서 딸을 만나게 되면 내 동생들이 엄마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갖고 엄마 하고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착 자기가 잡는데요. 거기서 그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전체 학교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영어 선생님이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하나도 부유하거나 이렇지 않은, 이밖에도 뭐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우리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대화의 상대자이며 학생의 실수를 고쳐주는 사람으로서 피드백 프로바이더라는 거죠. 너 하다 보면 꾸준하다 보면 냅둬요. 뭐 이런 경우 있는데 냅두면 안 됩니다. 3학년 이후가 되면요, 얘가 틀린 걸 계속 틀립니다. 그럼 그거 fossilize 된다고 하죠. 화석화됩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죠. Be specific. When you provide guidance, 그러니까 가이드를 줄 때, 걔는 문법이 약해요. 리스닝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법 중에서도 그러니까 비동사, 현재와 과거 헷갈린다. I am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I am의 인풋이 강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I like로 I play, I have로 옮겨가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I am이 한다는 줄 알고 I am like, I am go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든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 많은 애들이. 그러면 근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애밖에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실수하고 어떻게 해요? 이럴 적에 참 또래에 비해서 큰일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 세계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이 아이도 그중에 하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 앞으로는 비고잉 투와 will 헷갈릴 거고 하게 되면 또 완료형 또 헷갈릴 거고 그걸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퀀스가 있잖아요. 또 보게 되면 또 그 acquisition 시퀀스가 있죠. 그죠? 그럴 적에 그것이 모국어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어떤 그 acquisition order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당연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심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이 협박을 하고 그렇습니다. 말기 환자 돼야되지. 조금만 늦었더라도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이가 큰애가 7살이었을 적에 동네 학원을 갔는데 세상에 잔디가요 벽에 붙어있는 학원을 전 처음 봤어요. 잔디가 벽에 붙어 벽에. 그리고 페브리즈를 얼마나 뿌렸는지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나 다닐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갑자기 무슨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다 읽고 독해 문제인데 얘 하나도 모르거든요. 다 틀렸죠 당연히. 전 그 시험을 보게 한 것도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보게 하길래 내버려뒀어요. 근데 어머니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얘가 또래 한 번도 학원 안 보내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7살인데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겼어요 그게. 이분이 이거 조금만 들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먹기를 절대로 이 대한민국 땅에 저따위 영어 선생들이 돈을 벌면서 엄마 아빠를 협박하는 저런 행동을 하게끔 내버려도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그때 제가 먹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지금 큰애가 지금 2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절대 저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저희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기 뛰어나고 우수한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냅두면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얘들을 달려가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돈 벌려고 하자면야 할 건 많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러나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어렵게 드리냐면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요. 요즘 뭐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강사들 돈 많이 번다면서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경쟁 무지하게 치열하고 성형 다 해야 되고 빚을 내갖고 외제차 몰아야 되고 그래야 학생들이 봐준대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 생각하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다 보면 학생이 눈에 안 보이게 돼요. 학생이 돈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망한 거예요. 그거는 빨리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빨라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사람 치고 몇 년 못 가요. 장담컨대. 존중도 못 받고 학생들도 안 되고 자기 실력 늘릴 시간이 있겠어요. 그렇게 신경 쓰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inspiration, been there, done that. 저거 말하기 따라서 비꼬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나 저거 다 해본 거야. 안 돼, 저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반대 의미로 썼습니다. 나도 그래봤고 해봤다. 학생들을 이해한다는 거죠. 나 해봤어. 나도 안 되는 거 알아. 어려워. 이게 아주 어려워. have 플러스 pp 완료형.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과거의 경험이 완료돼서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연결이 될 때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죠? 그럴 때는 많은 예문을 주면서 센스를 감각을 느끼게끔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예시를 주면서 그러려니 우리가 resourceful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예시를 줄 수 있게끔 리소스가 많아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돼? 그럼 이 방법을 해봐. 이 방법 안 돼? 저 방법 해봐.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This is how speaking happens according to what I have researched so far. 보통 이제 phonics부터 시작해갖고 reading, 그다음에 vocabulary structure, the discourse pattern 한 다음에 이제 interaction이 필요하게 되는데 interaction이라는 것이 그게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게 부족하잖아요. 서로 말을 해볼 수가 있어야 말이죠. 학생이 워낙 많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power of corrective feedback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너 어제 영화 봤니? 네. 아, 영화 봤구나. 좋았겠다. 예. 네. 보통 이렇게 가요, 대화가. 보통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한마디 해줘야 돼요. 자, 스텝 2. 너 어제 그래서 어벤져스 봤니? 원더우먼 봤니? 그러니까 초이스를 주는 거죠. 말하기 쉽게. 그러니까 티칭의 포인트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이 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대답할 수 없는 걸 던져주고 어디 하나부터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힌트를 자꾸 주는 거죠.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영화를 안 봤다고 하더라도 Avengers. Good, you saw Avengers. Wonderful. Sentence. 문장으로 말해봐. Sentence. 그러면 I saw Avengers. Good. Try again. Shall we? 자, 이제 다시 해볼까? Did you see Avengers or Wonder Woman? 그러면 I saw Avengers. I saw Avengers. I saw Avengers.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하여튼 애들이 그래 내가 저거 빼뜨리지 말아야지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 A 봤니? B 봤니?가 아니라 이번에는 what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사를 통한 질문을 주고 답을 만들게끔. So what did you see yesterday? Avengers. I saw Avengers yesterday. Sentence please. 그럼 얘가 이제 I 하나 잡아놓으면은 saw를 빠뜨리고 saw 잡아주면은 Avengers 빠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I see Avengers. Awesome. But is it I see or I saw? 자, 명시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암묵적인 게 먹히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I saw. Good. So let's try again. What did you see? I saw Avengers.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건 너무나 잘 아시는 것들이고 저는 참 그 생각이 듭니다. A good teacher must be a good learner first.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가르쳐봤자 네이티브 스피커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누구도 우리에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끼리 그냥 핸드폰 그러면 어머 저 브로큰 잉글리시 웬일이야 창피해 죽겠어 막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핸드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가지고 옥스퍼드 사전에다가 올려놓을 때까지 더 쓰자 그냥 뭐 이렇게 뭐 makes perfect sense 그죠? 그래서 덴마크인가 어디 가서는 핸드폰이라는 말을 쓴대요. World English is라면서요. 세계 공통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가 서로 창피해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오픈 마인드 하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듣죠. 오픈 마인드 해라. 많이 따라 말해라. 근데
listen and repeat. 그래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oo. 라고 할 적에 딱 듣는 순간 저 지겨운 뉴요커들은 쓰지도 않는 저 영어를 배운다고 막 창피하다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아니 국어 교과서, 영어 교과서 쓰신 분이 Hey, what's up, yo? How you doing? 이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Hey, check it out. 이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rself? I'm fine too. 얼마나 교양 넘치는 인사예요. 가장 간단하면서 누구나 세계 어디 가도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 1과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영어 교과서 보면 미스터 베이커와 이노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미스 스미스와 수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날 미스터 베이커하고 이노가 How are you, Mr. Baker?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노? I'm fine too. 막 이름도 알고 막 인사 막 해. 그 다음 거를 가면 Are you a teacher? 맨날 맞는 사람이 Are you my teacher? No, I'm not. Are you a student? 누가 봐도 학생이 내려갔다가 Are you a student? Yes, I am. Good. See you again. 그 다음에 또 만날 거면서 이러잖아요. 그게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일단은 연습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말에 안 붙는다는 거죠. 입에 안 붙는다는 거.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많이 깊이 박힌 생각이 그 미드, 영드, 호드, 캐드를 보면서 거기서 나온 말을 보니까 커피를 줄 적에 왜 교과서에서는 Would you care for coffee? 혹은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라고 나와서 Would you like to는 뭐 공수한 다 외웠는데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미드를 보니까 Hey, coffee, huh? How about that?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살아있는 영어야. Would you like, 이거 다 필요 없어. 해가지고 살아있는 영어는 그렇게 교과서는 필요 없어. 해가지고 학교를 무시하고 공교육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그냥 뉴요커들이 쓰는 19금 영어 막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거를 볼 때가 따로 있다는 거죠. 프렌즈를 보는데 프렌즈에 막 로스하고 레이첼하고 몇 번 만났다는 거 막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거기에 나온 몇 마디 말을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자, 지난 정권에서부터 그게 나오죠. 청년들의 해외 취업 굉장히 막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외 취업을 갔습니다. 근데 정작 가보니까 학생들이 거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식당에서 다 닦고 있고 뭐 정리하고 이거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의 포인트는 자 이래서 해외 청년 취업의 허와실 이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 맨 밑에 한 줄 그 기사가 좀 양심적으로 기자가 썼던 게 뭐냐면은 업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이 고급 인력들을 이것밖에 안 시키냐? 그랬더니 영어를 못해서 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 저는 영어 교육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영어 교육의 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사람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저 지방의 조그만 동네에서 회를 뜨는 일을 하고 있는 회만 열심히 뜨고 나는 언젠가 횟집을 차릴 거야. 그래서 막 양파 깎는 것부터 막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그 실력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가서 내 이름을 걸어서 뭐 김수철의 뭐 fish stand 해가지고 차리는 꿈을 왜 못 꾸겠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도 난 영어가 안 돼. 라는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러나 그까지 영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필요한 영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꿈을 정말 이룰 수 있게끔 그야말로 아까 나왔던 사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더니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먼저 잘 배워봐야 되고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시도해보고 격려해주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거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이버 한국 외대에서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의지력이 필요하시겠어요. 공부를 하시려니 따로따로. 그러나 이 값진 그런 지식과 또 정보와 또 여러 갖고 계신 경험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학습자들에게 정말 피와 살이 되길 수 있게끔 그들에게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게끔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한 학기 잘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